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순환계 했었나요? 순환계까지 했었어? 그러면 호흡계랑 순환계 같이 했었나? 자, 그럼 호흡계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계는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주고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에서 빼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자, 기체 교환의 원리는 뭐라고요? 분압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여기서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외호흡 과정에서는 폐포 안에 있던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기체 교환이라고 합니다. 분압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물질의 양이 많다, 분압이 높으면,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호흡은 외호흡, 내호흡으로 구분이 되는데, 외호흡은 호흡계랑 순환계 사이의 기체 교환으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호흡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인데, 혈액이랑 이제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이에요. 그래서 순환계와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으로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배웠었는데, 이 안에 들어간 숫자는 단순히 그냥 압력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분압. 그래서 숫자가 높으면 그냥 이 물질이 많다,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물질이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분압차에 의한 확산 방향도 했었고, 자, 그럼 순환계 보도록 할게요. 순환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림 그려봤니? 연습 좀 해봤니? 그쵸, 아직 시험 공부할 땐 아니어가지고 그냥 눈으로 봤죠. 일단은 이해는 해두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으면 동맥, 정맥, 동맥혈, 정맥혈 이런 거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일단 어떻게 그리냐.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양옆에 선을 그어준 다음에 여기 구멍난 심장을 그려줍니다. 여긴 끝에는 막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각각 혈관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결국엔 이 혈액이 우리 온몸을 순환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조직세포한테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몸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보게 되면, 자, 여기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항상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산화탄소가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산소가 조직세포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온몸을 거친 혈액에는 산소가 많아요, 적어요? 적지. 이렇게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혈액의 종류. 자, 그러면 얘들이 심장으로 들어가 그래서 얘를 정맥이라고 하는데, 온몸에서 들어온 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대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의 이름은 방실 이렇게 웃고 있는데, 여기가 항상 오른쪽, 여기가 왼쪽입니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자, 아무튼 온몸에서 들어온 정맥혈이 대정맥을 통해 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우심실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폐로 갑니다. 심장에서 동하죠. 근데 어디를 향해서? 폐를 향해서. 그래서 폐동맥입니다. 그래서 폐동맥을 따라서 이제 폐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혈액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세혈관에서는 이제 폐포와 기체 교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산소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는 적어집니다. 이런 혈액을 뭐라 그래요?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동맥혈이 폐에서 이제 심장으로 근데 폐에서 들어오니까 폐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좌심실을 통해 가지고 심장에서 동하죠. 근데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두껍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맥혈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서는 동맥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관, 순환, 혈액의 종류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요. 순환의 종류 보게 되면 심장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맞죠? 하나는 폐를 향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무슨 순환이라 그래? 폐순환이라고 하고, 하나는 심장에서 나갔다가 온몸을 돌고 다시 들어와요. 이거 무슨 순환? 그치, 몸체자 쓰니까 체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이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 우리 세포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소랑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죠. 그럼 산소랑 영양소를 이용해가지고 세포호흡 결과 ATP를 만들어내고, 나머지 노폐물들이 생긴단 말이지. 그럼 이 노폐물들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여러분들 세포가 자신이 싼 똥과 오줌을 다 담아놓고 있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폐물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노폐물들이 제거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노폐물의 생성입니다. 세포가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 생성이 되는데, 우리는 뭘 볼 거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볼 거예요. 왜 요거 세 개를 보냐면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3대 영양소, 주 영양소로 얘네들을 주 영양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포호흡의 기질로 쓰이기 때문에 ATP를 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세포호흡 결과 어떤 노폐물을 만들어내는지 볼 건데, 그럼 어떤 노폐물이 만들어지는지는 구성 원소를 보면 돼요. 자, 일단 구성 원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공통적으로 CHO를 가지고 있습니다. C랑 O, C로 O 만들 수 있어. CO2. 그 다음에 H랑 O로는 H2O. 자, 이런 식으로 구성 원소가 CHO가 있으니까 얘네들 모두 이산화탄소와 물을 노폐물로 만듭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단백질은 특이하게 어떤 원소가 또 들어가 있냐면 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뭐라 그랬지? 아미노산이라 그랬지. 아미노산이 왜 아미노산이라 그랬어? 그치, NH2라는 아미노기가 붙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질소 노폐물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구성원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CHO, 그다음 단백질은 CHON입니다. 뭐 쉽게 기억하려면 단백질은 촌스럽다라고 기억해주면 되는데, 원래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S에 괄호 열고 있는 게 있어요. S, 황도 들어있긴 하지만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얘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아무튼 그래서 단백질은 촌스럽다라고 기억하면 N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아무튼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이 분해가 되면 CO2랑 H2O가 만들어지게 되고,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과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단백질은 추가로 생성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노폐물은 어떤 식으로 배설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세포 호흡의 기질로 쓰입니다. 그래서 ATP를 내면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산화탄소와 물은 얘네들이 다 만드는 노폐물이고, 암모니아는 단백질이 호흡 기질로 쓰였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 밖으로 언제 나가지? 그치, 호흡할 때.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날숨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물은 두 군데로 다 나가요. 선생님이 우리 날숨에 설명할 때 막 하면 이제 따뜻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고 이렇게 습기가 나오는 거 맞지? 따뜻한 음식물 쓰레기 생각해봐. 음식물 쓰레기가 왜 더 이상해? 왜냐면 습기를 가득 먹은 이상한 냄새 나기 때문이지. 그래서 아무튼간 이 물은 폐를 통해서도 나가고, 근데 대부분은 뭘로 통해서 나가요? 그치, 배설계인 콩팥을 통해 가지고 오줌으로 빠져나갑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요 세 가지를 다 만드는데, 특히 암모니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 안 돼요.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간에서 요소로 합성을 시켜줍니다. 됐나요? 왜냐하면 요소가 독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독성이 많은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합성을 해줘가지고 몸 밖으로 오줌을 통해서 배설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럼 글로 한번 볼게요. 자, 물질 대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은 순환계를 통해 호흡계나 배설계로 운반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배설을 통해 세포호흡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몸의 내부 환경을 유지를 하는 거죠. 자,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가지고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이 된 후에 콩팥, 신장에서 오줌을 통해 배설이 됩니다. 신장, 이 콩팥이 영어로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 키드니. 비는 아니에요. 그 콩 진짜 아니고 키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의고사 보잖아, 그치? 독해 나오면 땡큐 하란 말이야. 알겠지? 키드니가 콩팥, 신장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사람의 배설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람 배설계는 이렇게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 모자처럼 씌워진 거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몸의 조절, 항상성 조절 배울 때 나오게 될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이라는 기관이에요. 요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자,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줌이 방광에 모이죠. 근데 왜 우리는 오줌을 모았다가 싸야 되지? 그냥 나오는 대로 질질 싸면 되잖아. 물론 우리가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충격을 먹은 표정하면 돼요. 자, 우리가 물론 사람이지만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싸면서 살면 안 돼? 방광 왜 굳이 모아놨다가 싸냐 이거지. 시원하게 촥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진화학적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야생에 살아요. 그럼 누군가는 나를 잡아먹겠지. 혹은 누군가는 내가 누군가를 먹어야겠지. 근데 결국에 나의 냄새를 따라서 올 거 아니야. 나를 잡아먹는 애들이. 그럼 내가 오줌을 질질질질 흘리고 다니면 그 냄새를 맡고 내가 잡아먹히겠지. 그러니까 오줌을 한 번에 모았다가 어디에서 포식자가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싸는 거야. 그게 진화학적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똥오줌을 쌀 때 너무 공개되고 누군가 나를 볼 수 있는 장소면 안 나오겠지. 되게 밀폐되고 혼자만에 있는 공간에서 편하게 싼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넘어서 진화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존해 왔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배설을 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대박이지.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자, 아무튼 자, 그럼 콩팥의 기능은 어떤 거였냐면 요소를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빼준다 그랬어. 그러면 콩팥 동맥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고 콩팥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혈액은 다시 콩팥 정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심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콩팥 동맥이랑 콩팥 정맥 중에 요소의 농도는 어디가 높을까? 봐봐. 동맥에서 들어갔다가 콩팥을 거쳐서 정맥으로 빠져. 이때 요소는 이렇게 빠진단 말이지. 그러면 콩팥 동맥이랑 콩팥 정맥 중에 어디가 요소의 농도가 높아? 동맥. 왜냐하면 여기서 걸러지고 나온 거니까 정맥은. 그러니까 됐죠? 이런 것들을 뒤에서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콩팥에서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오줌으로 빼내줍니다. 자, 오줌은 방광에 모였다가 몸 밖으로 배설이 되고 배설계는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혈액의 성분과 수분량 등을 조절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오줌은 우리 몸속에 있던 혈장 성분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 깨끗해요. 그 어느 것보다. 그래서 세균도 감염이 안 된 사람은 세균도 없고 이상한 물질도 없는 굉장히 깨끗한 실제로는 세균도 없고 되게 깨끗한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사막에 놀러 갔다. 근데 내가 길을 잃었어. 근데 계속 걸었어. 근데 내가 목이 너무 말라. 그럼 어쩔 수 없이 뭘 먹어야 돼. 옆에 낙타가 있으면 낙타, 사람 있으면 사람. 이거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오줌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선생님은 안 더러우니까 드실 거라면 난 당연히 못 먹겠지. 아무튼간 이 오줌은 어떤 걸 강조하고 싶냐면 결국엔 내 혈장에 있는 성분이 빠진 거라고. 피가 더럽다고 생각해? 아니지. 그래서 혈장에 있는 성분이 그냥 모여서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당황했니? 왜 기침을 계속하니?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내가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그리고 내가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봤어. 오아시스 깨끗한 물 같잖아. 근데 사실은 봐봐, 사막은 굉장히 덥지? 그리고 고여있는 물이지? 그럼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오아시스에 있는 물을 함부로 먹으면은 세균에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막 놀러 갈 때는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를 분해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면 콩즙에 어떤 게 있냐면 요소를 분해하는 유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효소. 이 유레이즈는 요소를 물과 합쳐져 가지고 분해해서 뭘 만드냐면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봐봐, 선생님이 암모니아로 요소를 합성한다 그랬지? 요소랑 암모니아 중에 누가 더 복잡해? 그치? 뭐가 더 복잡해? 요소가 복잡하지. 얘는 NH2가 두 개가 있고 거기에 탄소도 붙어 있고 산소도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간에서 암모니아를 통해 가지고 요소로 합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질소 비료가 우리 농사할 때 필요해요. 농업할 때. 그때 암모니아를 가지고 요소 비료를 합성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아무튼 이 유레이즈는 요소가 있으면 요소를 분해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요 사실을 기억하면 되고, 이 암모니아는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뭐예요? 왜 염기성이야? 염기성은 뭘 내야 돼?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중에 뭐가? 그렇지, OH 마이너스를 내는 걸 뭐라 그래요? 염기성이라고 하죠. 염기. 근데 얘는 OH 마이너스가 없는데? 오, 작년 열심히 했구나. 자, 그래서 볼게요. NH3 더하기 H2O 하면 어떻게 돼? NH4OH가 되죠? 얘가 물에 녹으면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암모니아가 염기성이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시약이 뭐야? 용액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용액의 어떤 성질? 산성. 그치, 산성, 중성, 염기성인지 액성을 확인하는 것을 지시약이라고 하죠. 자, 작년에 세 가지 지시약 페노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배웠던 거 기억나? 어떻게 외웠어? 노초파. 노초파? 선생님은 노래를 불렀어요. 무무빨주 노초파. 자, 무무빨주 노초파란 말이지. 페노프탈레인이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메틸오렌지가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BTB가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외웠지 이제? 따라 불러볼까? 무무빨주 노초파. 고마워요. 내가 지금 여보 세 번째 반을 하는데 유일하게 따라 해준다는 우리 반이야. 알겠지? 근데 우리 이제 BTB 용액 색깔 정도만 기억을 잘 해주면 됩니다. 자, BTB 용액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됐니? 자, 보면 유레이즈가 있으면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염기성을 띠는데 염기성은 파란색을 띌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자, 이 실험을 할 건데 실제로 하진 않을 거예요. 하기 좀 애매하겠지? 그치, 누구 오줌을 받아야 할 거야, 그치? 선생님 약간 오줌을 담은 비커를 다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자, 아무튼 여긴 실험했대요. 교과서 대단하죠? 이게 진짜 오줌일까? 한번 보자. 오줌이야. 오줌에다가 BTB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색깔로 변했어? 초록색. 초록색이니까 오줌은 원래 중성이었다, 이걸 알겠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콩을 갈아가지고 콩즙을 만들었어. 여기다가 넣어줬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무슨 색으로 바뀌었냐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줌이 원래 중성이었다가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염기성. 근데 우리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생콩즙에 유레이즈가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이 유레이즈가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만든다. 근데 이 암모니아가 염기성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오줌 속에는 원래 요소가 들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오줌에 생콩즙을 넣으면 염기성으로 변합니다. 이 결과를 보아 오줌에는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요 실험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관계 통합적 작용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태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 조직세포에서 뭐가 필요해? 세포호흡을 하려면 산소도 필요하고 영양소도 필요하지. 그 다음에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인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물 등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필요한 산소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볼게요. 산소 어디서부터 와요? 그치, 공기에 있는 걸 들이마셔서 호흡계에서 우리 어디로 전달해줘? 순환계로 전달해주지. 그래서 순환계가 우리 조직세포로 전달해줘요. 자, 그 다음에 영양소도 필요하지. 영양소는 뭐를 통해서? 소화기, 맞죠? 소화기를 통해 가지고 소화가 일어나서 우리 순환계로 흡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조직세포까지 전달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세포 결과 생성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있어요. 이제 물 먼저 해보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자, 물은 이렇게 가서 콩팥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오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혹은 어디까지가? 폐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올 때도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순환계가 운반해줘가지고 폐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암모니아를 볼 거예요. 암모니아는 뭐가 강하다고?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간을 거치게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암모니아가 요소로 그치, 합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요소는 어디로? 배설계를 통해 가지고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 과정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글을 한 번씩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직접 그리라고는 하진 않지만 이 그림을 봤을 때 자료를 해석할 수는 있어야 돼요. 자, 편리, 잘 그렸지? 선생님 어떻게 그렸다 그랬어? 대고 그립니다. 알겠죠? 굳이 미술까지 잘할 필요는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각각의 기관을 한번 볼게요. 뭐 먼저 보여요? 자, 호흡기인 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심장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소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콩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모세혈관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모세혈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세혈관, 이런 것도 다 모세혈관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명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심장이 있어요. 여기가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구역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방실 웃고 있으니까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선생님이 체순환, 폐순환 둘 다 이 심실에서 시작을 한다 그랬죠. 심실이 이렇게 크고 이게 심장 근육의 두께인데 심장 근육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순환의 시작은 심실로 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온몸을 거친 혈액이 들어옵니다. 어디로? 그쵸?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정맥이라고 하는데 크니까 대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사실 머리에서 내려오는 정맥, 위쪽에서 내려오는 정맥, 그 다음에 몸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정맥이 합쳐져가지고 대정맥을 이루긴 합니다. 하여튼 얘가 대정맥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혈액이 뭐를 향해서 출동하죠? 폐를 향해서. 그래서 폐동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폐를 거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얘를 무슨 정맥? 폐정맥. 그 다음에 온몸으로 출동하죠. 그러니까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봤으니까 이제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간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릅니다. 얘를 뭐라 부르냐면 간동맥이라고 하고, 간을 거쳐서 이제 나오는 혈액을 간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심장에서 나와서 간으로 가. 그러니까 동맥이긴 하지만 간을 향해서 가서 간동맥.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간정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따로 명칭은 없고, 자, 소장입니다. 소장. 자, 소장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소화가 막 일어나겠지. 그래서 흡수된 물질들이 자, 모세혈관으로 소장의 융털에 있는 모세혈관, 여기는 이제 혈관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심장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흡수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몸에 이로운 건 아니지. 독성 물질도 있고 다양하게 없애야 될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간을 거치는데 간이 우리 몸속의 화학 공장이어가지고 해독 작용도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간을 한번 무조건 거쳐요.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간도 기관이라서 요 안에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장 주변에도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겠지. 근데 봐봐, 보통은 동맥, 모세혈관, 그다음 정맥 순서라는 얘기지. 근데 얘는 뭐 어떻게 돼? 모세혈관, 그다음 커다란 혈관,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세혈관이지. 이렇게 모세혈관이랑 모세혈관을 이어주는 커다란 이 혈관을 문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간문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콩팥 보도록 할게요. 자, 신장에선 요소를 빼줍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신장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을 콩팥 동맥이라고 하고, 콩팥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것을 콩팥 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구조를 파악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의 이동을 볼 거냐면 산소, 이산화탄소, 포도당, 암모니아와 요소를 비교할 건데 어느 혈관을 비교했을 때 맞냐 적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산소랑 이산화탄소 여태까지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한번 볼게요. 자, 온몸을 거친 이 혈액은 산소가 많아 적어? 적지. 그래서 대정맥을 통해 가지고 산소가 적은 게 갔다가 폐동맥을 통해 가지고 폐를 거친 다음에 산소를 받고 다시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대동맥으로 빠져나갑니다. 됐죠? 자, 그래서
폐동맥이랑 폐정맥이랑 비교하면 폐동맥이 산소가 낮고 폐정맥은 산소가 높고 그 다음에 대동맥이랑 대정맥 비교하면 여기가 산소가 높고 산소가 낮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탄소 온몸을 조직세포에서 이제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다 받아왔겠지 많이. 그러니까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겠지. 이게 대정맥으로 돌아갔다가 폐동맥을 통해 가지고 폐로 가요. 자 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빠지지. 그러면 폐를 거치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고 이게 폐정맥을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대동맥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폐동맥이랑 폐정맥 비교했을 때는 폐동맥이 이산화탄소가 높고 폐정맥이 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동맥이랑 대정맥이랑 비교했을 때는 대정맥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요거는 이제 복습할 겸 했던 거고. 자 이제 포도당의 이동을 볼 겁니다. 자 여기 포도당의 농도는 이제 소화 기준이에요. 소화.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소화야 소화. 자 그럼 소화가 어디에서 일어나지? 소장. 소장에서 일어나죠. 소장. 자 그러면 보자. 그러면 이 소장을 거친 이 혈액은 포도당이 엄청 많겠지. 여기서 바로 흡수가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포도당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무조건 간을 거쳐요. 우리 외부에서 흡수된 혈액들은 알겠죠? 우리 외부에 있는 물질들이 소장으로 흡수가 되면 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간에선 해독작용뿐만 아니라 이제 포도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높은 혈당이 곧바로 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 우리가 되게 쇼크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간에서 한번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완충작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야. 그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간에서는 포도당이 많으니까 포도당의 농도를 조금 낮춰주려고 노력을 해요. 간에서 어떤 기능이 일어나냐면 자 포도당을 자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합성을 합니다. 글리코젠은 뭐냐면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식물에서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저장 형태를 녹말이라고 하고 동물에서는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간에서 많던 포도당을 자신이 흡수를 해서 자신이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 그럼 간에서 빠져나오는 이 간정맥은 포도당의 농도가 조금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조금 낮아졌지. 그래서 이 간문맥이 포도당의 농도가 가장 높고 간정맥은 높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랑 비교할 거냐면 간동맥이랑 간정맥이랑 비교를 해볼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제 매점이에요. 자 매점인데 바나나 우유를 제공을 받았어. 근데 이 매점에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를 넘쳐나서 이제 받은 거야. 매점에서 저장을 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 받은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매점에서 어떻게 해줘? 이거 밖으로 빼내줘야겠지. 근데 우연찮게 내가 빈손인 내가 가다가 매점에서 갑자기 바나나 우유를 나눠줘. 그 다음에 빠져나오겠지. 그럼 내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 그렇지. 바나나 우유가 포도당이야. 그렇지? 포도당이 별로 없는 혈관이 간을 거치게 되면 간에서는 포도당을 이미 흡수를 계속하고 있었고 자신이 더 이상 완충작용을 못하는 정도의 농도가 되면 이걸 계속 밖으로 내보내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 간정맥과 간동맥을 비교했을 때는 어디가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 간정맥. 없던 게 간을 거치면 포도당이 제공이 되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 간동맥과 간정맥을 비교했을 때는 간동맥이 포도당의 농도가 낮고 간정맥이 높습니다. 소화할 때. 됐나요? 자, 그래서 이 포도당의 이동은 이 소화할 때 얘기인 거고. 자, 그래서 소장에서 포도당을 막 흡수를 하니까 요 간문맥이 포도당의 농도가 가장 높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 간에서는 이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을 해주면서 자기가 최대한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흡수를 못한 것들을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간정맥은 포도당이 높아요. 자 이제 이 간정맥과 간동맥을 비교를 할 건데 간동맥이 간을 거쳤다 나온단 말이지. 근데 간으로 계속 포도당이 제공이 되고 있어. 그러면 간동맥과 간정맥 중에 어디가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 간정맥이. 알겠죠? 요거랑 요거만 비교해야 돼. 알겠지? 다른 혈관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요거랑 비교했을 때 간정맥이 포도당의 농도가 간동맥보다 높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세포 대동맥이랑 대정맥 볼 거예요. 자, 조직세포를 거쳤어. 그러면
영양소들이 다 누구한테 가? 조직세포한테 가겠지. 포도당들이. 그러면 간동맥에 흐르던 혈액이 이렇게 조직세포를 지나가지고 이제 대동맥으로 대동맥 흐르던 혈액이 조직세포를 통과하다가 나왔어. 그러면 자신이 있던 포도당은 조직세포한테 줬겠지. 그러면 이 대정맥은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비교해야 돼. 알겠지? 얘랑 비교하면 안 돼. 얘랑 비교하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표시해둔 요 두 개씩만 비교했을 때 어디가 포도당의 농도가 높고 낮은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암모니아와 요소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조직세포에서 세포 결과 노폐물이 만들어지겠지? 그 중에 이제 암모니아를 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야. 심장에서 나와서 조직세포를 거쳤어. 그럼 이 거친 혈액은 암모니아를 받았겠어, 줬겠어? 조직세포한테 받았겠지. 그러니까 조직세포로부터 암모니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동맥이랑 대정맥을 비교해보면 암모니아 농도는 어디가 높아? 그치, 대정맥이 높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냐. 이제 간동맥이랑 간정맥이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봐봐. 이제는 암모니아야. 자, 혈액이 이렇게 갔다가 간을 거쳐서 나온다고. 간동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갔다가 간정맥에서 이제 간정맥을 통해 가지고 다 나오는 거야. 자, 간에서 암모니아가 뭘로 바뀐다고? 요소로 바뀐다고.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자신이 받았던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겠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 간동맥이랑 간정맥이랑 비교했을 때 이 암모니아 농도는 어디가 높아? 간 동맥이 높겠지. 여기에 있던 걸 간에서 뭘로 바꿔줘? 요소로 바꿔주니까 암모니아를. 이해됐어? 암모니아가 들어와. 근데 간에서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줘. 그럼 여기에서는 암모니아가 줄어들어서 나왔겠지? 자, 그럼 요소의 농도는? 간 정맥이 높겠지. 왜냐하면 암모니아를 받아가지고 간에서 요소로 만들어준 뒤에 내보내잖아.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간동맥이랑 간정맥을 비교했을 때 보게 되면 자, 간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혈액이에요. 그러니까 간에서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해주니까 암모니아의 농도는 간 동맥에서 높고 간 정맥에서 낮습니다. 그리고 요소는 간 동맥이 낮았다가 간 정맥에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얘를 어디로 빼줘야 돼? 콩팥에서 빼줘야겠지? 자, 그럼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볼게요. 자, 콩팥 동맥이 콩팥으로 들어갔다가 콩팥 정맥에서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콩팥에서 무슨 역할을 해줘? 요소를? 그치? 몸 밖으로 오줌을 통해서 빼내주지. 그럼 여기에 있던 요소를 오줌으로 빼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콩팥을 거친 이 혈액 속에는 요소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콩팥 동맥이랑 콩팥 정맥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요소의 농도가 높아요? 동맥이 높고 정맥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 동맥을 통해 가지고 콩팥으로 가게 되면 이 혈액에 있던 요소를 오줌으로 빼주기 때문에 콩팥 정맥에선 요소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콩팥 동맥에선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표시해준 요 두 개씩만 비교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행히 모의고사 날 안 들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진도 나갈 수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고생했어요.